빙그레의 2025년 실적, 이거 딱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아니, 아이스크림이 불티나게 팔리는 한여름 성수기인데 왜 이익은 오히려 줄었을까요? 진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죠? 자, 오늘 한 증권사 리포트를 가지고 이 미스터리 조각들을 우리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아니, 너도 나도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다닐 바로 그 계절에 빙그레의 이익은 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을까요? 힌트를 드리자면 그 답은 매출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이 숫자들이 바로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. 보세요. 2025년 3분기 매출은 분명 3.3% 늘었어요.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.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8.9%나 뚝 떨어졌습니다. 쉽게 말해서 장사는 더 잘했는데 정작 수중에 남는 돈은 줄었다는 이 기묘한 상황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? 그렇다면 대체 빙그레의 이익을 야금야금 갉아먹은 범인은 누구일까요? 단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지금부터 그 두 가지 핵심적인 비용 압박, 그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원자재 비용입니다. 맞아요. 아이스크림이랑 우유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재료들 가격이 막 예측 불가능하게 오르면서 이 원가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나나 맛우유, 또 여러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탈지 분유, 코코아, 커피 가격이 정말 말 그대로 널뛰기를 했어요. 원재료 값이 이렇게 뛰어오르니까 당연히 빙그레의 주머니는 가겨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압박 요인은 이건 좀 더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. 바로 과거에 있었던 아주 큰 경영 결정, 바로 인수합병의 그림자입니다. 여기서 상각이라는 약간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.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그냥 쉽게 말해서 예전에 아주 큰 돈을 들여서 뭔가를 샀는데 그 비용을 매년 조금씩 나눠서 장부에 기록하는 거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뭐랄까 일종의 고정 할부금 같은 거죠. 바로 이 비용입니다. 2020년에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고 나서부터 매년 장부에 꼬박꼬박 기록되던 정말 거대한 고정 지출이었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. 이 막대한 비용이 2025년을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는 정말 마법처럼 장부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. 네,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그동안 빙그레를 무겁게 짓누르던 이 두 가지 거대한 재무 압박이 드디어 해소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. 2020년 혜태 인수로 시작됐던 이 재무 압박 기간이 2025년에 마침내 끝나고 2026년부터는 원가도 안정되면서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 거라는 아주 중요한 예측입니다. 이건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리포트에 담긴 핵심 구절입니다. 전문가들 역시 이 삼각비가 끝나는 게 2026년 수익성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비용 구조가 안정되면 그 다음은 뭘까요? 빙그레는 이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외 성장 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됩니다. 비용 부담을 훌훌 털어낸 빙그레,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로 나섭니다. 먼저 미국에서는 제품 가짓수를 더 늘려서, 그러니까 새로운 맛과 종류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요. 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을 딱 거점으로 삼아서 동남아 전체로 뻗어나갈 계획입니다. 그리고 잠시 주춤했던 거대 시장 중국에서는 마케팅을 싹 다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고요. 특히 베트남은 지금 정말 빛나는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무려 23%. 이 놀라운 성장률을 보세요. 현지 마케팅이 제대로 먹히면서 동남아 시장 공략에 든든한 발판 역할을 아주 톡톡 피해내고 있습니다. 반면에 미국 시장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하지만 리포트에서는 이게 어떤 구조적인 큰 문제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. 계절적인 요인이나 관세 같은 일시적인 변수들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리고 중국 시장은 보시다시피 꽤 큰 폭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. 바로 이 숫자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빙그레가 중국 시장 마케팅을 다시 싹 뜯어고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앞으로 우리는 빙그레의 이 회복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질지,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? 핵심 체크 포인트들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.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
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체크리스트죠. 첫째, 원자재 가격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. 둘째, 2026년에 정말로 그 삼각비용 부담이 장부에서 사라지는지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해외 시장에서 다시 성장 엔진을 켤 수 있는지. 이 세 가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. 리포트가 제시하는 전망치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클지 숫자로 확 와닿습니다. 영업이익은 960억 원에서 1110억 원으로 껑충 뛰고 영업이익률도 6.4%에서 7.3%로 개선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. 그동안 짓누르던 비용 압박이 사라지는 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오늘 내용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빙그레의 진짜 문제는 수요, 즉 안 팔리는 게 아니었어요. 바로 비용이었죠.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비용 부담이 드디어 2026년에 끝날 예정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무거운 비용의 족쇄에서 풀려나는 빙그레. 과연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아는 그 바나나 마두유, 메로나 같은 강력한 브랜드들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더 큰 파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요.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자문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